미국 고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는 전주에 비해 4천 명 감소한 36만 4천 명으로 나타나 2008년 4월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국내 토종 헤지펀드가 오늘 닻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준비에 많은 시간이 걸렸고 기관 투자자의 호응도까지 낮아 당초 예상치인 5천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1,500억 규모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우리 금융지주가 최대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자본 확충에 나설 것이라는 유상증자 추진서를 부인했습니다. LG화학도 조회 공시에서 배터리 사업 분사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올해 공모주 시장의 마지막 대여, GS 리테일이 상장 첫날 높은 공모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조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공모가와 동일한 19,500원의 시초가가 형성된 뒤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주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자 내일장 1부 시작됐습니다. 주말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이제 다가왔는데요. 미국 산타가 우리 시장에 지표로 뿌려진 종합 선물 세트를 살포시 떨어뜨려주고 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고용 지표가 주목을 끌었었는데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것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인데 최근 3년 반 만에 이렇게 낮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경기 선행지수도 6개월째 오르기만 했고요. 소비 심리지수도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시작부터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로 인해서 1860, 70까지 좀 전에 터치하는 모습인데요. 20일 이동평균선 위쪽에 머물며 주가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시장도 조금씩은 상승으로 턴하는 움직임, 아시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괜찮은 날인데요. 보다 정확한 시장 흐름부터 전해 듣고 오겠습니다. 김혜성 캐스터.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간밤에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이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투자 심리를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12월 23일 금요일 현재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미국 및 유럽발 호재에 상승세로 출발하면서 1870선에 바짝 다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어제보다 1.16% 상승한 1868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장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861선에서 갭상승 출발한 뒤 외국인과 기관, 프로그램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끄는 모습입니다. 1%가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장중 한때 1872선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1868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네요.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연기금이 32거래일째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장 초반 순매도세였던 외국인이 순매수세로 돌아가면서 수급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은 1,116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 역시 600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네요. 반면에 개인은 4천억 원 넘는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도 미국 경제 지표의 호조로 나흘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어제보다 0.39% 상승한 50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장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개장 초에 506선까지 올라갔다가 기관의 매도폭이 커지면서 상승분을 소폭 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505선 안팎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503선에서 거래가 유지되고 있네요. 다음 수급 상황입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40억 원 정도, 외국인이 156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은 23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국내 증시가 상승 반전하면서 환율 하락에 힘을 보태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환율은요, 어제보다 7원 50전 하락한 1,148원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호조에 전일보다 6원 20전 하락한 1,150원에서 출발한 환율은 개장 이후부터 수급 처리 장세가 이어지면서 별다른 변동을 보이고 있지 않네요. 연말 달러 매도가 다소 우위를 보이면서 환율은 현재 1,148원 안팎에서 제한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업종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화학과 전기, 전자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1.7%의 강세를 보이면서 107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도 현재 강보합권에서 21만 5천 원, 30만 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LG화학 역시 4%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33만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네요. 현대중공업도 2%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27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와 KB금융, 신한지주는 현재 1% 상승하면서 4만 1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강보합권에서 2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SK이노베이션과 S오일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 15만 원에 S오일은 10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도체주인 하이닉스도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현재 2만 1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1%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3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오쇼핑도 약세를 보이면서 26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 역시 4%가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12만 9천 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역시 강보합권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2만 1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 캠텍도 0.2%의 강세 속에서 현재 18만 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도 0.1% 오름세를 보이면서 현재 3,300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S는 1%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만 5천 원에, 시즌 역시 1% 하락세를 보이면서 7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OCI 멀티리얼즈도 약세로 지금 현재 7만 9천 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외국인 더 많이 사주네요. 선물도 그렇고 현물 쪽도 그렇고 프로그램이 4천억 넘게 매수 우위를 기록 중입니다. 중국장도 드디어 한 1.5%가량 반등다운 반등이 오늘 모색이 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국내 증시 상승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대신증권으로 가겠습니다. 최재식 팀장님부터 불러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장을 굉장히 단기적으로 좋게 본다는 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 이유가 궁금해요. 사실 유럽 쪽 어느 나라가 또다시 신용등급 강등될까 우려도 큰 시점이잖아요. 미국 지표 기대하시는 거예요? 일단 부정적인 이슈는 있습니다. 유로존의 그 국가 신용등급 하향이라든지 은행권 하향 등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제 조건 하에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에 한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근에 ECB가 장기 대출을 제공하면서 저는 유로존 은행들이 아무래도 이제 국채를 매입을 강화하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유로존 채권 시장이 단기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에 좀 배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스페인의 3개월미라든지 6개월 단기 국채 발행 금리가 지난 11월 21일보다 크게 이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역발상으로 보는 관점인데 메르켈 총리가 이제 2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1월 5일까지 동계 휴가로 들어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공식적인 메르켈 총리 일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독일이 계속적으로 그 유로존 해법 관련해서 부정적 코멘트를 많이 했었는데 그동안에 ECB의 국채 매입을 확대를 반대한다든지 IMF의 재원 확충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계속 취했다든지 ESM의 증액을 거부한다든지 이런 메르켈 총리 부정적인 코멘트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플로우상 역설적으로 메르켈 총리 휴가를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난달 하순처럼 다음 주로 갈수록 유로존 재정위기 악재권 속에서도 그런대로 견조한 미국의 12월 경제 지표가 본격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하고 12월 시카고 PMI 지수, 12월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12월 노동부 비농업 일자리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급여세 감면함과 장기 실업수당 지급이 이제 2개월 연장이 되는데 거의 합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밤에 하원에서 이제 그 표결이 있을 것인데 현재 나와 있는 상황 들여본다면 거의 표결에서는 거의 가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물론 2개월 연장이라 향후 2개월 후에 다시 정책 불확실성이 제기되긴 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이슈가 생각이 듭니다. 예.
언뜻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라고는 하셨지만 전체적인 톤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진 않은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ECB의 어떤 그 장기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쪽에서는 오히려 있다 쪽으로 보셨고 메르켈 총리가 없는 것도 일단은 부정적인 발언만 안 나올 가능성을 높게 점치시는 거니까요. 그럼 미국 지표가 굉장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 보시는 건지 앞으로 연말 랠리가 나오면 얼마나 뭐 한 4거래일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얼마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감안해서 전략 세워주시죠. 예, 일단 뭐 유로존 뭐 불확실성하고 미국 측의 이제 경제 지표 모멘텀 두 가지가 상충되는 양상이 있는데요. 네. 저는 유로존 재정 위기 관련 불확실성 중에서 지평사가 그 신용등급 하향하는 문제가 가장 핵심 이슈가 됩니다. 거기에서는 이 프랑스의 신용등급이 언제 하향될 것인가가 핵심이 되는데 그게 올해 연말에 저는 뭐 조정된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평사도 일단 유로존 22가 이제 장기 대출했던 부분에 대한 채권 조달 금리 흐름을 좀 더 지켜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시장은 일단 조달 금리 부분은 급락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아직 국채 금리는 아직 이탈리아 금리는 아직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일단 12월 안에 프랑스가 신용등급 하향되느냐 안 되느냐에서는 일단 조정은 낮게 본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반대적으로 미국의 그 양호한 경제지표 모멘텀 그리고 적은 거래량이지만 어쨌든 단기 박스권 정도에 계속 유지되면서 좀 제한적 상승 정도는 가능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트레이딩 중심으로 해서 최소한 1900 정도 테스트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4분 실적이 예상된 상향된 것 중에서 대덕전자라든지 한국타이어 이런 실적 호전 상향된 종목이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 연말까지 조정 가능성 낮다. 잘하면 1900도 실적 호전주 중심의 트레이딩은 가능한 장이다. 그러면은 일각에서는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이 임박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시 저도 프랑스 신용등급이 연말 안에 나오게 된다라면 네. 그 부분은 다른 유로존 나라라든지 다른 유로 은행들한테 신용등급 하향에 이루어지는 부정적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12월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안 한다 이런 점에 보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 신용등급 깎일 수는 있지만 몇 개를 안 남았는데 연내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는 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뷰를 갖고 계시는군요.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님 분석이었습니다. 내년에 뵙게 될 것 같아요. 분석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자 계속해서 보다 다양한 전문가 시장 보는 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인오색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SK증권의 김민수 차장님, 변동성은 축소되고 있고 21선 저항 안착 속에 강세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 오늘 21선에 조금 올라선 모습도 있지만 일단 윗꼬리는 또 달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대투증권의 최종대 차장님은 배당 수익률 기대하면서 낙폭과대 대형주 역시 분할해서 살 수 있다. 낙폭과대 대형주 분할 매수 전략을 계속 언급하고 계십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윤 대표님, 1일 거래 대금이 3조 원대로 확 줄었는데 때문에 변동성도 같이 줄고 있다. 이 틈을 활용해서 내년 대비 포트를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보증권의 이진행 지점장님은 연말 랠리 기대감에 따라 상승 흐름은 오늘처럼 유지가 될 것이다. 역시 지수 관련 대형주 접근 얘기를 하셨고 KTB 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형진 이사님은 분할 매도 얘기를 하시면서 현금 비중을 포트에서 30 내지 절반 가까이 확보하자라고 하셨고 신규로 뭔가 종목을 살 생각이 있다면 그 시기는 내년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민수 차장님부터 관심 업종 보면요. 네, 화학과 건설 섹터를 굉장히 좋게 봐주셨는데 오늘 IT와 더불어 화학주가 또 많이 상승폭이 두드러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최종대 차장님은 어제부터 은행을 또 추가하셨었고 그에 앞서 유통이 추가됐었는데 그 밖에도 IT, 운수장비, 화학정유, 철강 좋게 보십니다. 신승윤 대표님은 역시 내년도 포트 재편하는 데 있어 포트에 IT 비중을 가장 높이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보시는 관점이고요. 이진행 지점장님도 역시나 IT로 시작하네요. 그리고 화학과 건설 역시 있고 기계 바이오, 중국 소비 수혜주. 오늘은 일단 금융주가 다시금 빠진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김영진 이사님 관심 업종은요. 낙폭 과대 업종을 우선 이익 실현하자 쪽으로 파는 쪽으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딱히 지금 관심 업종을 단기적으로는 제시하지 않으셨네요.
네, 시장이 일단 오늘 미국 지표 환호하면서 좀 오르고 있는데 역시 분할 매도 현금 확보 얘기하시고 신규 주식 매수는 내년에 하자라는 의견 주신 오늘은 KTB 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진 이사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오늘 미국 지표 때문에 한 20포인트 넘게 정도 오르는 것 같아요. 일단 21선 위쪽에서 이렇게 외국인들의 수급도 좀 탄탄한 편인데 오늘 시장 현재 흐름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예, 21 이평선까지 거의 돌파했네요. 이제 돌파를 한 상태고 주봉상으로 봐도 10주 이평선이 1867포인트 정도 있으니까 뭐 돌파됐다. 중기 저항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시점에서 추격 매수는 사실 뭐 그다지 영향가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되진 않고요. 그 이외에 뭐 저항선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그 경기선인 122동 평균선이 1891포인트에 있고요. 월봉상으로 놓고 봐도 20개월 이평이 1925포인트 있는데요. 이 월봉상의 그 20개월 이평선이 올해 9월 이후에 상승의 저항을 4개월째 이어가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이 1890포인트에서 한 1920포인트까지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상승의 한계점까지 이어왔다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지금 현금은 갑자기 뭐 많이 늘리자 이런 말씀을 드린다라기보다도 1890포인트나 한 1920포인트까지 이 남은 며칠 동안 또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도를 통해서 현금 비중을 뭐 30%에서 올라갈수록 늘린다면 한 50%까지도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국 한 1920포인트를 상승 한계점으로 생각을 하고서 이를 목표로 해서 분할 이익 실현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월봉상 20월봉 아주 좀 흥미로운 그런 분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낙폭 과대주를 우선해서 좀 팔자. 파는 그 현금 확보의 순서 첫 번째를 낙폭 과대주 신규 매수한 경우를 얘기를 하셨는데 왜인지 이유가 궁금해요. 항상 그 말씀을 드렸었던 게요. 이 반등했을 때의 낙폭과대주가 좀 많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그런 거를 별로 좋게 보지 말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것을 먼저 처분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2월 20일에 그 저점을 찍은 이후에 상승한 그 퍼센테이지를 한번 구해본다면은 오늘 오전까지로 계산해 봤을 때 이 코스피 지수가 한 5.07% 정도 오르는 동안에 건설업종이 한 7% 이상 올랐고요. 운수창고가 7%, 또 화학이 한 5.5%, 그 동안에 IT 쪽은 뭐 했나 보면 한 6%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이쪽이 뭐 IT보다 건설이나 운수창고가 높았다 해서 좋게 보기가 힘든 것이 이 조정 때의 하락률,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었던 그 10월 이후의 하락률을 보면은 이 운수창고나 이 화학이나 건설업종이 코스피보다 한 2배 정도씩 내린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크게 나온다라고 해서 이것이 뭐 주도주 성격의 상승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것이고 많이 내렸기 때문에 좀 반등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조정이 나타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요 상대적으로 또 큰 폭 조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의 접근 방법은 많이 내렸을 때 접근해서 반등 시 때는 좀 이익 실현하는 그런 단기 매매로 좀 한정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결국 하방 경직성이 IT 업종이 좀 강하고 또 상승 때도 동참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IT 업종을 좀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악재 발생 시엔 또 취약할 수 있는 낙폭 과대주. 일단 올랐을 때 얼른 현금화시키자 이런 얘기셨고 앞서서 대신증권의 애널리스트는 단기적으로 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이유를 여러 가지 들어서 저희가 얘기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아까 보니까 신규 매수는 내년으로 미루자라고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또 어떤 의미에서는 내년 1월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유럽 쪽 사정 때문에요. 예, 내년 1월이 뭐 어려운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을 경우에 남아있는 상승 여력을 생각해 봤을 때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지수대를 쫓아가면서 매수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뭐 우리 지수 밴드를 한번 생각을 해 봤을 때 보통 1700에서 한 2300포인트를 예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지수대에서
이 1,700까지 다시 내려간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지만 그 추가적인 상승 여력보다는 지금부터는 오히려 분할 이익 실현할 만한 그런 구간이고 또 지금 올라가는 것이 악재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기보다는 악재가 잠복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몇 가지 좀 지표가 좀 호전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또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연말 윈도우 드레싱의 성격도 좀 있겠죠. 기관 쪽에서도 관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종목별로 보면 그런 걸 충분히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상승, 결국 연말까지로 한정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연말 동안의 모습 속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익 실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굳이 뭐 1월에 악재가 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익 실현한 것을 뭐 시장을 떠나자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도 1월에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좀 우리가 생각하자. 이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1월에 다시 뭔가 재매수하고 포트 꾸릴 때는 역시 앞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그 이전부터 중기로 좀 좋다고 말씀하신 IT가 포트에 좀 많이 있어야겠어요. 네, 그렇죠. IT 쪽이 아무래도 이번에 9월부터 나타났었던 그 상승이 내년의 내년 상승의 성격을 선반영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9월부터 12월까지 나타났었던 그 모습이 내년에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결국 그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모습이 아직도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고 이 수급 주체들이 삼성전자를 아직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IT 업종의 삼성전자가 중심으로 해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별 이변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IT 업종 쪽으로 좀 계속 관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낙폭과대주 우선 현금화를 빨리빨리 하자. 내년 1월에 분명히 재매수 타이밍 올 것이다. 신규 투자는 내년 1월에 충분한 기회가 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IT 업종 전반적으로 좋게 보시는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김영진 이사님의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0포인트가량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긴 한데 약간 윗꼬리가 좀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처럼 1포인트 정도만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오늘 좀 심상치 않은 선물시장 동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증권의 김현준 연구원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수 선물이 244까지 올라왔는데 외국인들이 오늘 좀 위쪽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슬슬 위쪽 배팅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지수 선물 쪽 지금 현재 동향 분석해 주시죠. 네, 코스피 200 선물이 243.70포인트로 전일 대비 1.56% 상승한 상태인데요. 일단 오늘 외국인 선물 순매수가 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최근 거래량이 좀 부진한 가운데 외국인 선물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프로그램 수급이 개선되면서 지수를 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한 2,939개억 정도로 선물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다른 점은 기존의 외국인 선물 순매수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선물 순매도를 현무회를 해지한 선물 순매도를 풀면서 청산하면서 미결제 약정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서 순매수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 미결제 약정 규모를 봤을 때 이러한 규모에 대한 추정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 장 마감 때 미결제 약정 증가나 감소 규모를 보고 외국인들이 현물 해지를 청산한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매수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그 외국인 현물 해지 청산이 조금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추가로 외국인 선물 순매수 할 수 있는 여지는 한 7,000계약 정도 남았는데요. 이 물량이 매수가 유입이 된다면 베이스 개선 여지는 좀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기관 쪽은 어때요? 그때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만만치 않게 서로 물량들이 비슷하게 갖고 있어서 참 예측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 하셨고 앞서 또 다른 애널리스트도 선물 쪽 분석 얘기 들어보면은 아직까지 방향성이 안 나왔다 했는데 오늘 조금 방향성의 힌트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네, 오늘 외국인 선물 순매수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 차익 잔고상으로는 추가 매수 여력이 없다는 점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차익 잔고상으로 국가기관이 오늘 매수분을 제외하면 1,000억 원 정도 베이스 개선 시에 유입될 수 있는 물량이 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도 탈탈 털어서 한 2,000억 정도 남은 것이라고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외국인은 비차익 물량과 좀 섞여 있어서 이 물량을 추정하기는 좀 어려운데 대략 한 맥스로 봤을 때도 한 5천억 정도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로 들어올 물량은 이 정도고요. 예. 반면에 매도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일단 국가기관이 한 7천억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또 한 1조 원 이상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배당락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물량이 당장 출회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다음 주 배당락 이후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물량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다음 주 돼 봐야 알겠네요. 그리고 오늘장 끝나고 미결제에 대한 어떤 그 증감에 대한 분석이 확실히 있어야 좀 선물시장 동향 앞으로 흐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분석 잘 들었습니다. IBK증권의 김현준 연구원의 선물시장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 최병곤 전문위원은 이제 올해 증시 몇 거래일 안 남았는데 어떤 전략을 주문하실지 궁금합니다. 연결 한번 해볼까요? 최병곤 전문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최병곤 전문위원님이라면 오늘 같은 반등에 좀 역시 매도 생각하실런지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상황은 사실 그 시장 전체가 뭐 매도라기보다는 눈치 보기 장세가 좀 강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아무래도 구경을 하는 쪽으로 좀 많이 코스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관망 흐름이 좀 많이 있고요. 폭락보다는 일정 부분의 반등을 좀 염두에 두는 박스권 장세가 지금 아무래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주가가 이전에 21선을 깨고 내려갔던 부분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하지만은 그 이상 더 넘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다시 진행을 해본 결과로는 또 거래소 대형주들, 특히 급락 나왔던 화학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회복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계속 또 떨어진다든지 이런 식의 흐름도 아닐 듯 싶고요. 어쨌든 간에 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850선 부근, 그 다음에 또 전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1750선 부근, 이 사이에서 당분간은 박스권 형태의 좀 답답한 구간이 연말 장세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해장 때까지는 아마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올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해마다 해장을 며칠 앞두고는 거의 거래 자체가 안 나오거나 아니면은 매수 자체가 없는 그런 식으로 좀 답답한 구간이 계속 지속됐고요. 그래서 이럴 시기에는 결국은 그 성급한 매도나 이런 것보다는 여유 있게 좀 보유를 하면서 천천히 다음 해를 준비하는 그런 대응이 지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등시 매도보다는 일단 관망이나 보유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개일은 적지 않은 한 4,500억 이상의 물량을 일단은 좀 슬슬 정리를 하고 있네요. 자, 이 시각 현재 좀 많이 오르는 종목, 핫 종목 어떤 건지 소개받고 싶은데 오늘은 대북 관련해서 경협 관련주, 전기, 송전주가 어제에서 오늘도 급등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대북 관련해서 6자회담 재개의 가능성이 지금 다시 부각이 되면서 그 러시아까지 가스관을 연결한다는 그런 수혜로 과거에 꼽혔던 동양철강 같은 주식들이 오늘 반등 포인트를 좀 강하게 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까지 가스관을 연결을 하려면은 그 북한 쪽에 어떤 허가가 있거나 아니면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가 걸림돌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 그 대북 관계가 호조세를 보일 때마다 주가가 상승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최근에 김정일 사망 이후에 지금 좀 유화적인 분위기가 좀 이어진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상승이 강했습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연속 상승을 염두에 두시기는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될 듯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 낙폭이 큰 관계로 거기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수준이 아니겠는가. 아직은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가 상승이 더 나온다면 또 얘기가 틀려질 것 같고요. 우선은 뭐 추격 매수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은 추이를 좀 더 보시거나 아니면 관망 자세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 지금 화학업종인데요. 화학업종은 일단 뭐 그동안 계속 시황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연속적으로 하락을 계속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시황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또 오늘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호조성 내려가 있었습니다. 배터리 부분에 대한 분사가 저번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이제 없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요소들이 이제 그 화학주 전체적으로 매수를 조금씩 더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화학주가 강하게 치고 넘어가던 흐름과 비교를 해본다면은 그다지 강하진 않고 좀 제한적인 그런 반등만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조화제약이 있는데요. 조화제약 같은 경우도 오늘 요번에 최근에 저출산 관련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는 복제돼지라든지 이런 걸로 좀 많이 얘기가 나왔었던 종목인데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저출산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엽산 제품이 지금 보건소에 각 보건소로 납품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이제 저출산 수혜 종목으로 부각을 시키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좀 탔고요. 또 조정을 하루 받았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또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부각되면서 오늘 추가 상승 나오고요. 6,000원권 정도를 돌파를 하게 되면 박스권을 완전히 넘어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앞서 고점을 넘어가면은 신규 시세도 한번 형성을 해보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많이 하락하고 있는 콜드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 어제 핫 종목으로 준비해 오셨던 동일벨트, 박근혜 테마주인데 오늘은 콜드 종목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상승 분위기가 좀 이어졌습니다만은 대주주가 다시 지분을 매각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하는 상태고요. 네. 또 금요일이라는 부분과 같이 겹쳐지면서 주가가 지금 약세를 좀 더 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6%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좀 깊어지는 상태지만은 앞으로의 분위기가 다시 또 개선될 수 있는 여지도 여전히 남겨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은 테마 종목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진행을 지켜봐야 정확한 답을 얻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의 모습만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또 여러 가지로 부담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잘만테크가 그동안 안철수 연구소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연속 급등이 나왔던 게 사실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상 뭐 안철수 연구소하고 직접적인 연관보다는 기술 제휴를 했다는 정도 수준에서 결국은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또 안철수 연구소 또한 그렇게 해서 또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직 하락이 깊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역시 아직 주가의 전체적인 흐름이 서서히 좀 약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 며칠 내로 조만간 반전이 좀 나와야지만이 좀 더 좋은 진행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안철수 연구소 잘만테크 그리고 동일벨트까지 또 콜드 기운이 느껴지는 하락 종목 소개까지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건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즐거운 성탄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거리가 좀 길어지네요. 1870에서 아주 조금씩 멀어지고 있고 코스닥은 곧 하락 전환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상승폭이 0.6포인트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2시 33분 곧 있으면 마감될 텐데 다시 한번 마감 전략 짜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실 분은 동양증권의 권영문 과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예상했었는데 뭐 미국의 지표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 쪽도 뭐 좀 찾아보자면 호재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죠. 우선 뭐 이탈리아 쪽에서 본다라면은 마리오 몬티의 긴축 법안이 상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300억 유로 재정 긴축안에 대해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가 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뭐 향후에 그 22 유동성 전일 같은 경우에 이제 22 유동성 인젝션을 통해서 총 4,890억 유로 중에 한 4분의 1 정도가 그 이탈리아 은행권 자금 수혈이 됐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어떤 현금화하려는 그런 흐름들은 향후에는 좀 급하게 안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한숨 돌릴 수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여태까지 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뭐 메르켈 총리가 반대만 했었는데 휴가를 가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뭐 반대를 당분간은 휴가에서 복귀하기 전까지는 반대를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거 하고요. 네. 또 미국 쪽에서는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11월 경기 선행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미시건대 소비 심리 지수 또한 상승했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보다 호전이 되는 모습들로 인해서 미국, 유럽 시장, 양대 시장 다 오르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영향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 시장 또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말을 앞두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또 좀 심리적인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마감 들어서 조금 약한 모습 또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판단이 됩니다. 네. 주말에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오게 될 텐데 뉴욕은 쉽니까?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루 더 휴장을 하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 시장 미국장의 영향으로부터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겠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되면은 자유롭기도 하겠지만 메르켈도 없고 뉴욕도 닫히고 더 조용할 것 같은데 다음 주는 정말 거래가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네. 우선은 뭐 다음 주 같은 경우가 특히나 이제 1월 달에 이제 뭐 새해에 대한 기대감도 공존하는 주이고요. 네. 그리고 또한 폐장일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배당락이 또 떨어지는 주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뭐 1월 달에 정상회담, 유로존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나쁘게 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차트상에서 보더라도 박스권을 가정해 본다라면은 아직까지도 박스권 상단까지는 여력이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인 한 주를 예상해봐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늘 사실은 좀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재료가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혹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윈도우 드레싱이든 말이죠. 근데 이렇게 반등이 나올 거니까 혹은 1900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때 팔고 1월이 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때 다시 사자. 중간에 한번 좀 수익 실현을 하자, 자르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전략을 좀 면밀히 세워주신다면은. 네, 우선 뭐 박스권 상단까지는 일단 열어둔 상태다라고 네. 봐진다라면은 1900한 30포인트까지는 위로 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현금 비중을 1900이 넘어가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전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지금은 8월 초에 급락되는 전 종목이 다 하락세를 겪었지만은 그 이후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빼고 나머지 종목들은 개별적인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였다라는 측면에서 개별 종목의 어떤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좀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내 종목이 어느 정도 좀 수익이 많이 났다라고 하면 일단 파는 것도 답일 수 있습니까? 물론 답일 수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하락하는, 적어도 한 50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장에서는 제 아무리 뭐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라 하더라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1900선 이상에서는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비중을 뭐 좀 줄여가는 전략, 이런 부분들은 네. 반드시 지켜져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프랑스의 지금 신용등급이 강등에 임박했다라는 외신 보도도 하루가 멀지 않게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연내될 가능성은 낮다라는 의견이 앞서 있었습니다. 역시 좀 동의하시는지?
예. 달력 바뀌면 나올까요? 프랑스 악재가. 우선은 뭐 시기보다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네. 이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된 일입니다. 네. 다만 이제 시기의 문제인데요. 과연 올해 해를 넘기기 전에 될 것이냐 아니면은 해 넘겨서 1월 달에 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인데 시장이 이미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게 가격에 반영이 돼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다지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이 단기적인 바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스팟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단기 매수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고 프랑스 터지면은 오히려 그때 사면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다음 주는 목요일까지만 장이 열리잖아요. 뭐 주말에 뉴욕 얘기도 없을 거고 그러면 다음 주에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어떤 업종이 있다면은 예. 올해 12월 달이 가장 신규주들이 상장하는 종목들이 많이 집중이 돼 있었는데요. 네. 그 영향들 때문에 상당히 좀 최근까지 IPO주들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GS 리테일도 마찬가지고 뭐 어제 상장을 했었던 나이스 D&B 네. 이런 종목들을 위시로 해가지고 상당히 또 분위기가 급반전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다음 주 월요일 26일 월요일 날 DNA 링크 상장이 있고요. 또한 28일 날 워닝 머티리얼즈 상장을 마감으로 올해 IPO주들은 전체가 다 마감이 됩니다. 네. 26일 상장하는 DNA 링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창 시장에서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마크로젠하고 비교 기업이기 때문에 네. 유사 업종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 관심이 많은 회사이고요. 28일 날 상장되는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OCI 머티리얼즈랑 같이 이렇게 비교가 되는 회사인데다가 특히나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그 내년도 아몰레드 쪽에 들어가는 특수가스에 대한 사업 비중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시장에 관심이 많은 두 그러게요. 종목이 다음 주에 상장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유념해서 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요, 올해 마지막 그 공모주까지 해서 DNA 링크, 워닝 머티리얼즈 다음 주 이제 신규 상장되는 예고까지 해주셨는데 지난주의 종목도 역시 신규주, 그날 신규 상장된 종목이었잖아요. 오늘 혹시 그러면 지난주와 비슷한 맥락이라면 혹시 GS 리테일을 또 갖고 오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는지. 네. 오늘 GS 리테일 상장일이었는데요. 예. 뭐 포트폴리오 새로 편입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포트폴리오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지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너무 궁금해요. 사실은 GS 리테일이 뭐 그 편의점을 이제 더 이상 확장하기가 조금 성장성이 너무 포화 상태 아니냐, 공모가도 너무 높다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상까지 갈까 했었는데 의외로 선전하는 것 같아서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가가 비싸다 싸다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었던 종목인데요. 우선 뭐 다른 비교 기업들이 롯데쇼핑이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이런 주요 유통업체들이 비교 기업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비교 기업들에 비해서 뭐 퍼밸류로 따져본다라면 훨씬 더 높은 공모가 기준으로 했을 때 높은 가치를 받고 이제 상장한 종목인데 네. 그래서 이제 공모가가 비싸냐 뭐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은 우선 이 종목이 2008년도 이후에 연평균 한 20% 정도의 약 20% 정도의 매출액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이어오는 종목이다라는 점에서 그 전에 이제 이마트가 출점을 굉장히 늘릴 때에 어떤 봤던 그런 밸류와 그다음에 지금 더 이상 출점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네. 그래서 지금 받는 밸류로 따져보면은 안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편의점 사업이라는 것이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평균 약 20%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인데 향후에도 이런 추세는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또한 좋게 볼 수 있는 관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향후에 노령화가 진행이 되고 은퇴한 사람들이 슈퍼마켓 사업이라든지 손쉽게 그리고 편의점 사업에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령화 시대에 수혜주권을 낼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인 것 같고요. 또한 회사 측이 밝힌 연간 가이던스는 원래 매출 약 4조 정도의 영업이익 1,128억, 순이익
1,031억 정도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단순히 지금 나는 수익으로는 충분히 뭐 고평가 아니냐라고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성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기업을 오늘 상장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편입을 하게 됐고요. 비중 30%로 기간은 3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상당히 독특합니다. 상장 첫날 상장하자마자 바로 지금 상한가인데요. 예. 우선 뭐 이렇게 차트로만 봐서는 귀여워요, 전혀 차트가. 예. 알 수가 없고요. 현재가 창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오늘 상장하고 난 다음에 공모가 19,500원에 시작해서 지금 22,400원에 21만 주 잔량이 쌓여져 있는 상태인데요. 추천드리는 종목이지만 지금 당장 사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초가에 매수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경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27,300원 정도까지 수익 극대화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9,500원이 깨진다라면 일단 리스크 관리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새롭게 상장한 GS 리테일 편의점 사업 성장성 논란을 좀 종지부를 찍어주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종가는 좀 어렵겠고 매수가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에 매수해서 추격해서 이런 종목을 사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3주간 보는 신규주 GS 리테일 얘기였고 지난주에 인터지스 얘기하신 것 같은데 기존 포트 보면서 그 종목까지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부터 확인해 볼게요. 현금이 30%, 예, 놀랍게도 삼성전자가 절반, 인터지스가 20%, 지난주에 새롭게 편입을 말씀하셨었죠. 네, 뭐 물류하는 쪽 동국제강 계열사이긴 한데 결국 손절가를 터치하고 말았어요. 북한발 악재 터진 날 그랬던 것 같은데 전량 매도 사인 내셨군요. 삼성전자는 축하드리겠습니다. 곧 다시 사상 최고가 임박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삼성전자 상당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종목인데요. 계속 목표가를 상향하면서도 몇 번씩이나 이제 목표가를 넘어서면서 상당히 제 포트에서 수익을 가장 많이 가져줬었던 그런 네. 종목인 것 같은데요. 124만 원 정도까지 여전히 수익 극대화 전략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장중 고점과 최고가는 불과 10,000원밖에 차이 나지 않았는데 120만 원 이상 보고 계십니다. 이번엔 인터지스 새내기 주 좀 괜찮게 흘러갔으면 했는데 특별히 손절가 터치만이 이유인지요, 매도에?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단순히 손절가 터치로 인해서 포트폴리오 제외를 했고요. 네. 기업 가치가 변한 거라든지 어떤 내용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손절가로 제시해드렸던 7,200원 합의하면서 일단은 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GS 리테일 상장하고 그 종목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외하는 것으로 했고요. 뭐 동국제강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인데다가 향후에 이제 캐파가 더 늘어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손절가를 하회해서 그대로 대응하지 못하셨다고 한다라면은 뭐 한 7,000원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한번 보유도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터지스 결국 빼겠다는 AS 한번 들어봤고요. 완성된 포트폴리오 끝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정말 이런 저희 전문가가 처음이신 것 같아요. 권현문 과장님, 삼성전자만 갖고 계셨을 때도 있었었는데 이렇게 삼성전자 오늘 처음 코스피에 상장된 GS 리테일로 포트폴리오가 꾸려집니다. GS 리테일 오늘 종가로 사기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살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서요. 월요일 시초가 정도의 매수, 추격 매수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한 3주가량 보면서 27,300원 목표가 제시하셨고 삼성전자도 많은 또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목표가 비슷하네요. 124만 원까지 계속해서 홀딩입니다. 현재 24% 넘게 수익 중입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증권 권현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시 47분입니다. 이제 한 3분 정도 있으면 마감 동시효과 들어갈 텐데요. 기관이 조금 막판에 소극적인 모습 보여주네요. 1870까지 종가상 보긴 어렵겠습니다. 코스닥은 플러스만 유지해 주길 바랄 뿐이고요. 전 잠시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